오늘도 30분봉 매매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타점을 잡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자리에서 걸어두기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링크 솔루션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링크 솔루션 주가가 상승 중이다. 링크 솔루션은 23일 오후 1시 40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18.34% 오른 31,100원에 거래 중이다. 테슬라가 내년 초 공개할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산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이번 모델이 로봇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실적이며 인간의 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정밀한 조작 능력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로봇 손의 정밀도야말로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관건이라며 사람의 근육과 인대를 모사한 구조 설계가 가장 어려운 기술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정밀 3D 프린팅 전문 기업 링크 솔루션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링크 솔루션은 인공지능 AI 기술과 첨단 적층 제조 기술을 융합한 리미트 익스트림 플랫폼을 통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의 핵심 생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리미트 익스트림은 생성형 설계, AI 기반 위상 최적화 시뮬레이션, 정밀 적층 제조, 절삭 가공, 특수 표면 처리, 3D AI 검증까지 제품 생산의 전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설계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3D 프린팅 최적 구조로 재설계하고 강도와 무게, 응력 분포를 정밀 시뮬레이션의 기존 가공 방식으로는 구현이 어려운 유체역학적 복합 구조물을 만들어낸다. 이 기술은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 인대, 근육 등 생체 모사 구조 제작에 최적화되어 있다. 3D 프린팅으로 정교한 샘플을 만든 뒤 AI 기반 비파괴 검사로 품질을 검증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양산 단계로 전환하는 이 공정은 실제 사람의 손가락처럼 복잡한 관절과 미세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로봇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링크 솔루션은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샘플을 공급하고 최종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00여 개 이상의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력은 링크 솔루션의 AI 3D 융합 제조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대량 생산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정밀 관절과 손 부품의 초정밀 제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링크 솔루션의 리미트 익스트림 플랫폼은 단순한 3D 프린팅 기술을 넘어 AI가 주도하는 지능형 제조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언급한 로봇 손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힌다고 분석했다. 링크 솔루션이 보유한 AI 3D 융합 정밀 제조 역량은 휴머노이드 산업의 필수 기반 기술로 향후 글로벌 로봇 공급망 재편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결국 테슬라의 로봇 손이 상징하는 휴머노이드 실현의 벽은 링크 솔루션 같은 초정밀 제조 기술 기업을 통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AI와 3D 프린팅의 결합, 그리고 인간의 움직임을 완벽히 복제하려는 공학적 도전이 맞물리면서 링크 솔루션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숨은 핵심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패턴이 하나 보이네요. 쌍봉 낙타 등 패턴입니다. 낙타 등이 두 번 나오고 나서 낙타의 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반등을 하고 나서 계속 치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투움봉 조정이 나왔습니다. 딱 보아도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의 경우 큰 음봉으로 뚝뚝 떨어진 후 도지 캔들이나 양봉이 뜨면 반등의 자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질지 아니면 양봉으로 전환될지 알기 힘듭니다. 일단 30분봉으로 가서 지금 이 상황이 30분봉 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급반등 이후 투음봉 조정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공중부양선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내일 여기서 더 흘러내릴지 아니면 급반등을 할지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내일 장 초반의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걸어두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장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직 캔들이 공중부양선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더 흘러내릴 것도 같고 공중부양선을 돌파할 것도 같고 애매합니다. 이때 걸어두기 전략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일 오늘 공중부양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급반등의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부양선 가격대보다 살짝 위에 걸어두기를 하면 됩니다.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대에 걸어두기를 하면 됩니다. 만일 공중부양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반드시 이 가격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반대로 밑으로 더 흘러버리면 자연스럽게 매수가 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걸어두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걸어두기 전략이 제대로 먹혔네요. 이제 재빨리 수익 실현하고 빠져야 합니다. 장중에 급등을 하더라도 장 막판에는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 실현하기 잘했네요.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낙주매매 귀신들은 투음봉 종가에 과감하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낙주매매 귀신들은 투음봉이 주포가 의도적으로 짧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구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음봉 이후에 음봉이 하나가 더 떨어져 흑산병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분봉 걸어두기 전략을 사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주포의 핸들링을 역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흑산병, 즉 3분봉 조정이 나온 케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투셀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대표 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통해 쌓은 임상시험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영역을 신약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산 신약 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동사의 행보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차세대 항암제인 항체약물 접합체와 이중항체를 핵심 축으로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두 기술 모두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항암제 플랫폼이다. ADC는 암세포를 찾는 항체의 약물을 결합해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법으로 암세포 유도미사일로 불린다. 이중항체는 암세포를 붙잡고 면역세포를 끌어들여 함께 공격하는 방식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인적 분할 안건이 통과돼 신약 개발의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분할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분리되고 11월 1일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출범해 신약 중심의 성장 체계를 구축한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내달 14일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함께 ADC 플랫폼 기술을 개발할 자회사를 신설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인력으로 꾸려지는 이 자회사는 ADC에 활용되는 이중항체 구조 설계 플랫폼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ADC 핵심 기술은 암세포를 찾아가는 항체와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인 페이로드,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링커다. 기존 ADC 약물은 단일 항체로 만들어졌지만 이중항체를 페이로드에 붙이면 결합력이 2배가 돼 암세포 공격력이 더 강해지고 내성 문제도 줄일 수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3년 12월 인투셀과 공동 연구 계약을 맺고 ADC 신약 후보물질 5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후보물질의 전임상을 진행 중이다. 인투셀은 링커, 페이로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연내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해 삼성의 첫 신약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날 이중항체 이중 페이로드 기술을 보유한 중국 바이오 기업 프론트라인과의 공동개발 계약도 체결했다. 양사는 두 종의 신약 후보물질을 공동 개발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프론트라인이 보유한 페이로드 1건을 자사 다른 개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독점권도 획득했다. 최근에는 두 종류의 페이로드를 다른 위치에 결합하는 새로운 링커 기술이 개발되며 이중 페이로드 ADC 연구가 활발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중항체 이중 페이로드 기술은 두 목표물을 동시에 조준하는 유도탄에 서로 다른 탄두를 장착하는 개념이라며 암세포가 두 방향의 공격을 모두 방어하기 어려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내성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ADC 분야를 비롯한 R&D 인력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박사급 172명, 석사급 249명을 포함해 총 657명의 연구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의 60% 이상이 R&D 분야에 속한다. 한편 인투셀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인투셀이 글로벌 항체 약물 결합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립 이후 10년 만에 자체 플랫폼을 완성한 인투셀은 올해 기술 성장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 K바이오 차세대 성장주로 부상했다. 인투셀의 주력은 ADC 핵심 기술인 링커와 약물 플랫폼이다. ADC는 암세포만을 정밀 타격하는 차세대 항암 기술로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가면 링커가 세포 내부에서 약물을 방출해 종양을 제거하는 구조다. 이때 링커의 안정성과 약물의 독성 제어가 치료 효과를 결정짓는다. 인투셀은 독자적인 오파스 링커 플랫폼과 PMT 약물 플랫폼을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이 눈독을 들이는 고정밀 기술력을 확보했다.
오파스 링커는 기존 기술보다 혈중 안정성이 높고 선택적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링커의 안정성은 약물이 체내에서 조기 방출되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핵심 요소다. 인투셀은 여기에 독창적인 화학 구조를 접목해 링커의 반응 제어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PMT 플랫폼은 세포 내에서 약물의 전달 효율을 극대화해 종양 억제 효과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단순 연구개발 기업을 넘어 수익 구조가 입증된 기술 상장 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투셀은 자체 개발 중인 듀오카미신, 넥사테칸, 아이소넥사테칸 등 약물 계열로 차별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듀오카미신은 강력한 세포독성 약물로 종양세포 선택적 전달이 가능할 경우 기존 항암제 대비 수십 배의 효능을 낼 수 있다. 넥사테칸 계열은 기존 캠토테신 기반 약물의 구조를 개선해 안정성과 약효를 동시에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신물질이 향후 글로벌 ADC 개발의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ADC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이벨루에이트 파마에 따르면 세계 ADC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4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일본 다이이치 산큐와 미국 화이자, 길리어드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인투셀이 유일하게 독자 플랫폼과 약물 기술을 동시에 확보한 기업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ADC는 링커 약물 항체 기술이 동시에 맞물려야 하는 고난도 융합 산업이라며 인투셀은 링커 중심 플랫폼을 완성한 뒤 약물까지 내재화함으로써 토털 ADC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올라가던 주가가 음봉 3개, 즉 3음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입니다. 여기서 음봉이 하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일 도지 캔들이 뜬다면 반등의 신호가 됩니다. 혹은 내일 급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 초반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두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 부양선을 깨고 내려간 주가가 밑으로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반등의 신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봉에서 확인을 했듯 흑산병 조정 구간입니다. 주포놈이 의도적으로 개미를 터는 구간입니다. 이러다가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앞서 본 링크 솔루션에서는 두 음봉 조정 후 기습적인 급등이 나온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 30분봉에서도 지금 이 구간이 과대 낙폭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포놈의 의도적인 개미털기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내일 장 초반 상황이 중요합니다. 내일 장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급반등이 나왔네요. 큰오빠 캔들이 뜬 것이 보입니다.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여기서 걸어두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자리에 걸어두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라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 라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급등이 나온다면 이 자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앞에서 과대 낙폭으로 개미들을 털어냈기에 주포놈이 오늘 급등을 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 걸어두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걸어두기 전략이 제대로 먹혔네요. 걸어두기 매매법을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일봉상에서 가격 조정이 나올 때 급반등이 예상되는 자리에서 걸어두기 전략을 사용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투음봉 조정 혹은 흑산병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다음날 장 초반에 걸어두기 전략을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서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흑산병 조정 후 급반등하는 패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계속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전고 돌파에도 성공한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밥그릇 4번 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밥그릇 4번 자리는 날아가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도 나왔습니다. 계속 치고 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애매한 자리에서 걸어두기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라 IMS입니다. 오늘은 뉴스 대신 AK그라운드라는 사이트에서 이 주식에 대해 분석한 글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기업을 분석하고 재미있는 말투로 기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K그라운드 인공지능님 나오세요. 한라 IMS. 이 친구는 주로 선박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야. 배 안에서 액체나 가스양을 재는 레벨 측정 시스템, 멀리서 밸브를 조종하는 밸브 원격 제어 시스템 같은 걸 전문으로 만들지. 특히 요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나 연료 공급 시스템 같은 친환경 선박 관련 장비 쪽으로도 발을 넓히고 있어. 결국 조선 산업의 업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라고 보면 돼. 한라 IMS의 성장성은 크게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봐. 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노후 선박 교체나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발주가 늘고 있거든. 여기에 들어가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나 연료 시스템 같은 고부가가치 장비 수주가 한라 IMS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둘째는 기존 주력 제품인 레벨 및 밸브 시스템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 확대야. 이 분야는 꾸준한 수요가 있지만 경쟁도 만만치 않아. 기술력이나 납기 준수 같은 걸로 얼마나 잘 버티고 점유율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해. 신규 시장 개척이나 제품 다변화 노력도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최근 친환경 선박시장 확대는 한라 IMS처럼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들에게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 재무 상태를 보면 작년 말보다 올해 1분기 말에 자산 규모가 한 단계 커졌어. 1분기 매출액이 15% 넘게 늘었고 매출 총이익은 20% 이상 뛰었어.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둘 다 30% 넘게 증가했다는 점이야. 이건 본업인 선박기자재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지. 조선 업황이 예상대로 좋게 흘러간다면 한라 IMS는 그 흐름을 타고 괜찮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초기랑 데이터를 종합해보니 최근 실적과 현금 흐름 개선이 뚜렷해 보여.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야. 관심을 가지고 투자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상 끝. 재미있네요. 요즘 나날이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도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급등 구간이 있고 나서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서서히 반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이 잘 형성된 것도 보입니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지지라인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도 꼭 확인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아니, 패턴이 두 개가 보입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쌍바닥 W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30분 봉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패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마 다 잊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꿈틀 타점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구간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얀 원 안에서는 캔들들이 잔잔바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원 구간에서는 갑자기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음봉도 크게 나오고 양봉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갑니다. 바로 빨간 원 구간이 제가 말하는 꿈틀 타점입니다. 다시 말해 주포의 적극적인 핸들링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꿈틀 타점이 나오면 진입을 하면 됩니다. 주포가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시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일 장 초반을 살피면서 걸어두기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30분봉을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패턴 하나가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바닥 W 패턴입니다. 일봉상에서는 이것이 잘 안 보였습니다. 일봉상에서 잘 안 보이던 패턴도 30분봉을 활용하면 이렇게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꿈틀 타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꿈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봉상에서도 좋은 타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다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에서도 좋은 타점이었지만 여기서도 좋은 타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쌍바닥 W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개미들을 두 번 털고 다시 가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종가 매매로 들어가면 됩니다. 혹은 내일 장 초반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걸어두기 매매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내일 장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제기랄.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급등을 해버렸네요. 3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3분봉으로 본 장 초반의 상황입니다. 42분 만에 상한가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첫 3분봉부터 갭으로 떠서 쭉쭉 치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발력만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걸어두기가 가능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3분봉이 아닌 30분봉 차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봉에서 확인을 했듯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어제가 꿈틀 타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치고 가는 날입니다. 첫 30분봉에서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두 번째 30분봉에서 첫 30분봉의 고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오늘이 치고 가는 날이라면 반드시 첫 30분봉의 고점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30분봉의 고점 자리 가격대에 매수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당일 고가 돌파 매매라고 부릅니다. 큰 범위에서 걸어놓기 매매법입니다. 이제 다시 가정이 아닌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30분봉이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3분봉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순발력만 있다면 당일 고가인 검은색 라인에 매수를 걸어두면 됩니다. 만일 오늘 첫 3분봉에서 시세가 나오고 바로 줄줄 흘러내리는 패턴이라면 매수가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렇게 치고 가는 날이라면 첫 3분봉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자연스럽게 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도로 순발력이 뛰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날 종가 매매로 들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봉과 30분봉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봉입니다.
급등전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꿈틀 타점이 나왔습니다. 캔들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급등전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쌍바닥 W 패턴이 나왔습니다. 급등 전날이 정확한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전날 종가 매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일 급등을 할 때 따라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등 전날 미리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봉상 종가 매매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시초에 첫 30분봉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걸어두기 매매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